네, 안녕하십니까. 닥터 동굴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차종 중에 하나죠. 기아 K8을 가장 가성비 있게 출고하려면 어떤 옵션을 넣어서 얼마에 출고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가성비가 좋을지 알아보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저는 차량의 경제성, 즉 가성비를 산출할 때 나중에 이 차를 신차로 뽑아서 충분히 탄 다음에 차를 중고로 되팔 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옵션은 100만원짜리인데 10만원밖에 인정을 못 받는 옵션이 있고, 어떤 옵션은 90만원이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이 있잖아요. 이런 가성비 좋은 옵션에 대해서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고 골라보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도 꼭 필요한 옵션은 중고 방어율이 낮아도 넣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기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바로 견적 내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먼저 여느 차나 마찬가지지만 가장 먼저 엔진을 선택해야 됩니다. 먼저 LPG를 선택하실 분들은 이미 따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가솔린을 선택하실 거고, 2.5를 골라야 하는지 3.5를 골라야 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를 우선 신차로 사고 싶다 할 때는 무조건 배기량이 낮은 거를 사는 게 이득입니다. 반대로 3.5라든지 6기통, 8기통 이렇게 엔진 성능이 높은 차종을 살 때는 중고차로 차를 사는 게 이득입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은, 고배기량 엔진을 포함하는 차종들은 차량의 감가가 엄청 심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2.5 가솔린의 경우 가장 기본 트림이 3,340만원인데 반해 3.5 가솔린 같은 경우는 3,685만원, 대략 345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를 중고차로 구매하게 되면 가격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날까요? 이게 지금 기준으로는 345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게 3, 4년이 흘러서 비교를 해보면 중고가로는 15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배기량의 차를 타고 싶은 심정 정말 이해가 되지만, 차를 신차로 구매하실 때는 저배기량의 차를 구매하시고, 죽어도 고배기량을 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3, 4년 정도 된 중고차를 타시면 정말 가격적으로 개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2.5 가솔린을 사기로 했으면 가장 먼저 어떤 트림을 골라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 깡통, 그러니까 노블레스 라이트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옵션이 정말 없어요. K8의 이름에 걸맞지 않을 정도로 정말 들은 게 없는데, 예시를 보여드리면,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K8의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은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들어있고, 이 무슨 기아를 대표하는 준대형 세단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내비게이션이랑 LCD 계기판이 들어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물론 노블레스 라이트에서도 옵션을 더 내면은 내비게이션이 잘 달리긴 달립니다. 근데 자, 지금은 개소세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 적혀있는 노블레스 라이트와 노블레스 두 트림 간의 가격 차이보다 더 조금, 그러니까 231만원밖에 가격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150만원 돈이거든요. 그럼 차라리 80만원만 더 주면 동승석 통풍 시트, 2열 수동성 커튼, 그리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 등등 들어가는 게 엄청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노블레스 라이트는 절대 살 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니고 무조건 대부분 노블레스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K8 판매가를 3,300대로 끊기 위한 기아 측의 장난이 아닌가, 옵션 장난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노블레스 트림을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르셔야 하는 것은 색상입니다. 색상은 저번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고가 방어율을 결정하는 데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고가 방어율이 가장 높은 색상은 흰색, 검정색, 그 다음이 회색이나 은색, 그 다음은 이런 초록색이나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 같은 잡색깔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추천 컬러 보시면 아무래도 K8은 어디 의전용이라든지 회사용 아니면 군용 이렇게 좀 기업에서 단체로 사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무난한 블랙 색상이 가장 많이 팔렸고요. 흰색과 검정색 둘 다 감가 방어율이 높다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본인 취향에 맞게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하얀색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내장 컬러 같은 경우는 노블레스 트림에서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블랙과 브라운이 있고, 요즘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브라운 투톤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단순히 검정색, 그러니까 블랙 원톤 같은 경우는 이미 매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서도 브라운보다는 가격을 절대로 잘 받을 수는 없어요. 브라운은 베이지보다 이염에 대한 걱정도 적고 더 개성도 띄기 때문에 중고가 방어율이 가장 좋은 색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장 컬러는 브라운 투톤으로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옵션을 하나씩 골라볼 건데요. 어떤 옵션이 중고가 방어율이 좋고 또 어떤 옵션이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옵션인지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파노라마 선루프인데요. 이 110만원이라는 가격이 좀 비싸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선루프는 나중에 차량을 되팔 때 감가 방어율이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만원 정도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루프의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고장 같은 문제들이 특별히 신경 쓰이는 분들이 아니라면 선루프는 추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인데요. 이게 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방, 후방 충돌 방지 보조 같은 안전 옵션, 그리고 ADAS 1이라고 불리는 기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뿐만 아니라 ADAS 2라고 불리는 조금 더 고급화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같이 들어있는 옵션이 바로 드라이브 와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노블레스 기본 옵션에는 어느 정도의 안전과 자율주행 사양이 들어가는지 살펴보면 이제 여기도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들어있는데 여기는 차량 보행자 사이클리스트 이런 식으로 좀 개수가 제한되어 있고, 아까 보여드린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양한 물체 그리고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튀어나오는 물체들에 대해서 전방 충돌 방지 보도 기능이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렇게 센서를 몇 개 더 달아서 더 정교한 안전장치를 구사한다든지 더 정교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구사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고로 차를 되팔 때 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추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 보시면은 기본 옵션에는 아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라고 불리는 HDA 같은 기능들은 아까 말씀드린 선루프와 같이 감가 방어율이 굉장히 좋은 옵션들에 속합니다. 그리고 저도 현대 기아차의 반자율 주행 기능을 써본 사람으로서 실제로 써보면 굉장히 편리하고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꼭 추가해서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여기 같이 묶여있는 ADAS 2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ADAS 1과 차이를 못 느끼고 많이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좀 같이 묶여있어서 그런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드라이브 와이즈 가격인 120만원은 그냥 일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즉 ADAS 1만 추가된다고 해도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옵션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옵션은 HD 팩과 스마트 커넥트입니다. 이 패키지에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말고는 사실상 필요한 옵션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만 먹는 빌트인 캠 3-4천만원짜리 차에서 정말 필요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한번 사용을 하셨던 분들이면 굉장히 매니아층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요즘엔 대부분 계기판에 내비게이션 정보가 잘 표시가 되고 있고, 일단 이 패키지의 가격이 160만원이라는 점에서 HUD만 보고 160만원을 소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HUD는 나중에 중고로 되팔 때도 어느 정도 가격을 인정받지만 50%는 확실히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160만원 정도 지불을 하시면 한 5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나중에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HUD는 제외하고 다음은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인데요. 이 스피커가 이제 랜드로버에 들어가는 스피커다 보니까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 스피커는 나중에 차량을 되팔 때 가격을 아예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냥 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옵션은 컴포트 옵션인데요. 프리미엄 옵션도 컴포트를 적용했을 때만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컴포트와 프리미엄 옵션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컴포트 옵션을 일단 빼셔야 됩니다. 여기 컴포트 옵션 설명을 보시면 되게 뭐 좌석을 편하게 할 것처럼 이것저것 많이 적혀 있는데 사실상 정말 아무런 활용성이 없고요. 어차피 노블레스 기본에도 1열 전동, 열선, 통풍 시트가 기본이고 2열 열선 시트도 기본입니다. 컴포트 옵션은 정말 고민도 할 필요 없이 빼버리시면 되는데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컴포트를 사야 달 수 있는 70만원짜리 프리미엄 옵션 안에 파워 트렁크가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전동 트렁크는 사실상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필수 옵션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넣으려면 총 180만원을 지불하게 해놨어요. 정말 옵션 장난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와, 이 부분이 장난질이 정말 심해서 사실 저는 K8세대에서 좀 정이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구독자분들께는 이 옵션을 다 빼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 파워 전동 트렁크 옵션을 빼셔도 스마트 트렁크라는 옵션은 노블레스 기본에도 들어있는데 이건 예를 들어 짐을 들고 있을 때 사람이 차 뒤에 트렁크 쪽에 서 있으면 알아서 트렁크가 열리는 기능입니다. 딱 그것만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열고 닫는 게 다 가능한 전동 트렁크랑은 좀 다르죠. 하지만 아쉬운 대로 이거라도 만족을 하고 이 옵션은 선택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옵션은 이 150만원짜리 스타일 옵션인데요. 이게 사실 제일 애매한 부분입니다. 스타일 옵션은 이제 휠 사이즈를 18인치에서 19인치로 올려주고 나머지는 이제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스타일 옵션이 빠지게 되면은 우리가 광고에서 본 그 멋있는 K8의 비주얼이 안 나옵니다. 예를 들면 네, 이건 순차 점등 턴 시그널, 이건 앰비언트 라이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옵션을 가장 고민하는 이유는 옵션을 빼자니 너무 멋이 안 살고 옵션을 넣자니 사실 이 옵션이 감가 방어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감가 방어율이 썬루프라든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이런 것처럼 방어율이 확실하면 꼭 넣겠지만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 마지막 스타일 옵션은 구독자분들의 선택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이 스타일 옵션을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 멋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오늘은 넣고 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할 부분은 이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를 선택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일단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는 정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빼버리시면 되는데, 이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때문에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후방 주차를 할 때는 굉장히 저속으로 주차를 하게 되고, 또 K8이라는 자동차가 SUV, 그러니까 팰리세이드, 모하비 같이 큰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사각지대도 없고 후방 주차할 때 사고가 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또 이 차는 어라운드 뷰도 들어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굳이 주차 충돌 방지 보조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생각에 40만원은 제외하고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종합하면 총 3,850만원이라는 가격으로 K8을 출고할 수 있게 되고요. 지금 지불하시는 가격적인 측면이나 나중에 차량을 되팔 때 받으실 수 있는 가격적인 측면, 그리고 적절한 기능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차량을 만족하시면서 운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닥터 동굴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